자, 여러분들, 검은지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지님 이야기 굉장히 섬뜩한 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쥐는 역시 검은지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늘비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검은지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네, 근데 이 두 가지 다 정말 또 섬뜩한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시네. 바로 아이고.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검은쥐죠. 일단, 이 이야기는 제 동생이 학창시절 때 학원을 다녔는데, 그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예.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신데, 네. 그 선생님이 대학생 시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보다 좀 낮은 데 가셔서 예. 반수 비슷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서울살이를 하셨는데, 예. 뭐 공부도 해야 되고 뭐가 많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넉넉치는 않던 시절이라 되게 골목진 후진 동네에 사셨다고 해요. 거기서 자취를 하셨는데 워낙 동네 자체가 이제 골목도 많고 가로등도 되게 듬성듬성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여기는 여성분들이 지나다니시면 이거 좀 위험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그래도 이제 본인은 남자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면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한 골목으로 다니셨대요. 근데 그 골목이 굉장히 폭이 좁아서 누가 반대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이제 어깨가 살짝 부딪힐 정도로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았다고 해요. 거기로 항상 가는 이유가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골목이 가장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공부다 뭐다 바쁘긴 해도 뭐 대학생이시다 보니까 네. 학과 생활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당연히 술을 마실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어느 날 그렇게 항상 술을 조금씩 마시다가 그 날에는 너무 신이 나서 자기 주량을 넘게 이제 술을 드신 거예요. 그때 당시까지 해도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술 먹고 필름이 끊겨본 게 몇 안 된다고 해요. 그 날 중에 한 날이 그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돌비님도 그렇고 시청자님들도 필름 끊겨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저는 없네요. 없으세요? 예. 그게 필름이 끊기면 가끔 완전히 끊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필름이 하나 튀었다 나가듯이 기억이 날 때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술집 안에서는 소주를 한 병 반쯤 그 정도 마셨다 싶을 때부터 완전히 기억이 없더래요. 근데 이제 술집에 나와서 휘청거리면서 집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데 그때가 이제 비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 거예요. 집에 빨리 가려 했는지 귀가 본능인지 몰라도 자기가 항상 가던 그 좁은 골목으로 가고 있더래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근데 골목 이제 반대편에 우뚝 서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 저 반대 끝에서 우비를 입은 남자가 모자까지 이렇게 푹 쓰고 오고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또 툭 끊기더래요, 기억이. 그러다 다시 딱 기억이 떠오르는 게 그 남자가 바로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둘이 스쳐 지나가는 그 상황인데 예. 그 남자가 이제 크로스백 형식의 가방 있잖아요. 그거를 우비 안에 메는 게 아니라 바깥에 이렇게 메고 있었는데 그거랑 이제 선생님의 어깨랑 어깨빵 하듯이 툭 닿은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무거웠대요. 그래서 안 그래도 휘청휘청 중심을 못 잡고 걸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부딪히니까 넘어진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 넘어지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벽을 짚다가 손이 쓱 긁힌 거예요, 벽에서. 그래서 아프다 하면서 손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을 미쳤으니까 좀 미안하다 하겠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그냥 쓱 가더래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저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뒤를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일단 우비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있고 비도 오잖아요. 약간 공포영화의 클리셰 같아서 좀 무섭더래요. 예.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렇게 흘깃 보고는 다시 돌아서 가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어른 채로 가는 거를 유심히 보다가 완전히 가고 난 후에
뭐 10 접하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면서 집에 갔대요. 그때부터 이제 살짝 술이 깨서 이제 옷이 완전히 젖었잖아요. 옷을 완전 다 벗어서 화장실에 있는 그 물에 담긴 대야가 있었대요. 거기에 이렇게 툭 던져놓고 씻으려고 하는데 너무 속이 안 좋더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잠깐 거실에 누워 있어야 되겠다 하고 거실에 이렇게 대자로 뻗어 있는데 그대로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이렇게 술 마시면 한숨 후 이렇게 막 쉬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아까 그 툭 부딪혔을 때 문득 딱 생각나는 게 여자 향수 냄새 말고 화장품 진한 냄새 아세요? 남자 스킨 냄새도 아니고 정확히 여자 화장품 냄새. 예? 그 냄새가 나더래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그 사람 분명히 남자였는데 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드신 거예요. 다음날 아침 이제 깨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샤워를 하면서 화장실에 가셨겠죠. 당연히 이제 씻어야 되니까. 샤워를 하다가 문득 이제 대야를 쳐다봤대요. 근데 그때 술을 마시러 갈 때 선생님께서 하얀색 셔츠를 입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성부 화장품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나요? 톡톡 바르는 거. 네네. 그 약간 비비크림 비슷한 색깔 나는 거 있잖아요. 피부 네네. 좀 트러블 숨기는 거. 예. 그거가 살짝 묻어 있고 거기 위에 또 립스틱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살짝 묻어 있더래요. 저게 어디서 묻었지? 자기 생각에는 뭐 아무래도 과 행사 비슷하게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네. 뭐 동기나 뭐 후배들 여자들이 지나가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일 심하게 부딪혔던 건 그 남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남자였는데 하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대야에 받아진 물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 침전된 곳에 약간 불구스름 하더래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보는데 워낙 그 색이 얕아가지고 예. 별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뭐 립스틱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립스틱은 물에 안 녹잖아요. 기름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물에 희석되는 게 아닐 텐데 하면서 그렇게 보고 있다가 워낙 긴가민가 하고 자기가 그때 필름이 끊기기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넘겼다고 해요. 그러고 또 이제 지내시다가 가끔 그 시절에는 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에서 이 담배를 피다가 집에 냄새가 배니까 대부분이 옥상에 가서 담배를 피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옥상에서 담배를 필 때도 그렇고 그 맞은편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항상 넌지시 이렇게 담배를 피고 계셨대요. 근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새벽까지 공부를 하시니까 담배를 피러 옥상에 많이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건너 건물을 항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꼭 새벽에는 다른 건물들은 형광등은 하얀색이잖아요. 네. 근데 유독 한 층에 있는 그 방이 주황색 조명이 켜져 있더래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새벽에 심지어 그 주황색 조명이 켜있는 방만 새벽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 집은 뭔데 저렇게 새벽에 항상 불이 켜있네 이러고 보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저게 약간 야간등 비슷하게 주황색 불 켜놓고 잠을 자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게 가끔 남자 그림자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막 분주하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움직였다고 해요. 담배를 푹푹 피면서 참 나도 새벽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고생하는데 저도 새벽에 고생한다 생각하면서 아니 도대체 뭘 하는데 저렇게 이 시간에 저러고 있나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고 계속 지내다가 어느 날 같은 학과 친구가 집에 과제물을 두고 왔다고 같이 가자고 하더래요. 그도 그럴 게 그 친구가 사는 곳이 이 선생님 그 담배 필 때 바라보던 그 건너편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까우니까 그래 같이 가자 나도 뭐 집에 들르고 할 테니까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 주황색 새벽에 불빛 비추던 그 집 아래층쯤 되겠네 생각을 했더래. 예. 근데 그게 완전 바로 밑층은 아닌데 약간 가까운 그런 밑층이었다고 해요. 수상하다, 진짜.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혹시 뭐 새벽에 좀 시끄럽지 않냐? 막 이렇게 물어봤대요. 혹시 새벽에 뭐 쿵쿵대거나 그런 거 없냐? 내가 가끔 이제 새벽에 담배 피면서 너네 건물 보거든? 근데 주황색 불빛 나는 데에서 그렇게 불도 안 끄고 사람이 왔다 갔다 막 분주하게 바쁘다.
혹시 거기 사람 아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 안 그래도 그 집 사람이 정말 문제래요, 거기서. 그 집 2층 아저씨가 새벽에 잠을 못 자겠다고 올라가서 막 실랑이도 벌이고, 집주인 아주머니는 아니 무슨 집에 청소도 안 하고 청소는 안 하면서 물은 뭐 그렇게 많이 쓰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이러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렇게 실랑이를 많이 벌였다고 해요. 아, 예.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저 아저씨 뭐 보인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아마 곧 쫓겨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도대체 뭐 하는 아저씨지 하고 내려가는데 그 친구는 과제를 마무리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내려왔다고 해요. 예. 그러고 집에 와서 뭐 2, 3주 정도가 정말 빨리 지나갔다고 해요. 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에도 신경 쓸 게 많아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오늘 이제 또 학교를 가려고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저기 앞쪽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 보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더래요. 그래서 와 무슨 사건 났나 보다 하고 신기해서 가봤대요. 그래서 웅성웅성 막 사람들 몰려있는데 보니까 건너편 그 건물 거기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하면서 주황색 그 집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보다. 와 폴리스 라인 너무 신기하다 막 이러고 별 생각 안 하고 있었대요. 아주머니는 내가 막 그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뭐 말하고 있고 옆에 아저씨도 막 뭐라 하고 웅성웅성 난리도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인파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기 멀리서 그 친구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잘됐다 하면서 냉큼 쫓아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대요. 아니 뭔 일이냐. 그래서 야 니네 건물이네? 막 하면서 물어봤대요. 근데 이 친구가 얼굴이 그냥 핏기가 싹 가셔있더래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어깨를 흔들면서 아니 왜 정신이 나가있냐. 예. 뭔 일이냐고 이렇게 딱 물었더래요. 갑자기 친구가 말을 하는데 야 여기 살인사건 났다. 야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래. 너 그 주황색 조명빛 난다던 그 집 있잖아. 거긴 것 같아. 딱 소리를 듣는데 얼굴에 핏기가 다 가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야, 얼마나 섬뜩할까, 이거. 그래가지고 한참을 보다가 거기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곰곰이 다시 학교를 가면서 생각을 해왔는데 그 골목에서 부딪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 사람인가 싶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새벽마다 담배 피우면서 봤던 그 실루엣 있잖아요. 그게 뭐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니까 아마 범죄 그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다는 거는 사건을 치고 도망을 간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잡히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범인이 나중에 잡혔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그 연쇄살인범 유모 씨거든요. 유영철. 네네. 아.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보신 사람이 예. 그 범죄자였던 거예요. 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들으면서 아, 이게 위험이 진짜 가까이 다 존재하구나. 아, 이게 참 범죄자가 어떻게 내 어깨를 스쳐가고 그랬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 근데 네네. 진짜로 이게 유명한 지금 연쇄살인마하고 네네. 그 유영철은 사실 사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죠. 감옥에서 죽을 텐데 이런 제2의 유영철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게 가장 소름 돋았어요. 그쵸.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예. 선생님은 아무래도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잖아요. 그렇죠. 와, 그것 때문에도 더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야,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주황색 등이 들어와 있는 집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건 제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고요. 뭐 제목으로 말씀드리자면 골목으로 다니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 공교롭게 앞 이야기도 골목 얘기인데 오, 예.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예요. 제가 학창시절 때 운동을 정말 좋아했어가지고 뭐 킥복싱, 유도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로를 약간 이런 쪽으로 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시절에는 야자가 말이 야간 자율이지 자율이 아니었어요. 거의 강압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동의서 나눠주고
너네 이거 동의 그거 체크 안 하면 너네 인생 패배자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예. 그래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원치도 않던 이제 야자를 밤 10시까지 하면서 뭐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면서 보내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저는 10시부터 12시까지 또 운동을 했어요. 체육관에 가서. 제가 거기 체육관에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곳이고, 거기 뭐 시합보도 있다 하니까 굉장히 늦게까지 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학생들이 이렇게 혈기왕성하다 해도 그렇게 막 12시까지 운동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자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야자 시간에는 제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좀 좋아하셨어가지고 예. 제가 뭐 학교 다닐 때 뭐 문제도 안 일으키고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야자 다는 안 하고 야자 2교시라도 좀 빼달라. 야자가 이게 1교시, 2교시로 나뉘어 있는데 1교시가 8시까지고 2교시가 10시까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8시까지만 하고 집에 보내달라. 제가 뭐 운동 이렇게 해서 시합도 나가고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래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2교시를 안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2교시를 뺐어요. 8시만 되면 친구들의 이제 부러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집에 갔는데 이게 사람들 시선이 좀 무서운 게 그때 당시에 또 다 야자를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야자를 빼고 집으로 가면 분명히 교복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서 뭐 동네가 크지도 않아가지고 쟤는 어디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시간에 땡땡이 치고 집을 가나 보네. 예. 하루도 아니고 맨날 가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찔려가지고 골목을 항상 숨어 다녔어요. 사람들 좀 안 보이게. 골목이라 하기도 좀 애매한 게 큰 도로가 나 있는데 그 옆에 막 상가 사이사이로 이렇게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런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음습하게 거기로 다녔는데 또 어느 날에도 야자 2교시를 안 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스타렉스 한 대가 이렇게 제 옆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쓱 내리더니 그 학생 여기 땡땡 은행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행 저 앞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문이 벌컥 열리면서 좀 말라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제 손을 잡고 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창 운동을 할 때니까 아니 뭐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뭐지 하면서 손에 이렇게 꺾고 그냥 발로 차버렸어요. 한마디로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내동댕이 쳐지면서 차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갑자기 뒷문에서 뭔 마동석만한 사람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그때 운동하라고 치기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솔직히 눈앞에 이제 마동석 형님이 2명이 보이면 도망을 가야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절대 안 되겠다 해서 바로 뒤로 돌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뭔 사투리 같지도 않은 사투리를 쓰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체력장이라고 하죠. 뭐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거 거기서 제가 빨리 달리기는 제외하고 모든 평가가 최상급에 특히 오래 달리기는 진짜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제가 달리면 저 덩치들이 얼마나 쫓아오겠냐 하면서 그냥 뛰었어요. 역시나 뭐 얼마 못 가서 시야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와, 예. 누가 들으면 아니 저녁 8시면 아니 그냥 주위에 누구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뉴스에서 막 그런 걸 봤어요. 아파트나 이런 공공장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었는데 네. 그 분이 잘못될 때까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회가 찾아왔다. 왜냐면 내가 이거 도와줬을 때 저 사람이 신고자일까 난 걸 알고 그럼 나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왜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다 와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그때 항상 좀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뉴스에서 봤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일단 경황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달렸어요. 잡히면 뭐 경찰이 오기 전에 제가 뭘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원래 펜보다 주먹이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못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도망을 쳤는데 일단 제가 거기 아파트나 이런 걸 다 꿰고 있었어요. 또 제가 어릴 적에 옛날 꼬맹이들 많이 했던 아파트와 아파트 간에 뭐 서바이벌 많이 했었잖아요. 네. 비탄총 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아파트 내부는 아주 꿰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외진동 아파트로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 보면 1층에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 그 공간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뭐 자전거 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자전거를 치우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자전거로 다시 막고. 그래가지고 한 숨어 있다가 뭐 몇 분 지나면 없겠다 생각하고 가겠지 하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한 15분이 지났나? 그 덩치 큰 마동석 형님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있는 그 아파트 문 앞으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쿵쾅 하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거기서 두리번 살피더라고요. 막 입을 틀어막고 있는데 정말 1층을 샅샅이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이 말만 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여기 아무도 못 찾았다. 이때까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맞다. 핸드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핸드폰을 꺼놔야겠다. 전화 올리면 안 되니까 하면서 저 덩치가 잠깐 저기 갔을 때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끄고 나서 있는데 점점 그러면서 제가 패닉이 찾아와요. 그러고 있다가 그 덩치가 앞을 살피더니 결국 나가요. 근데 이게 패닉이 오면 사람이 판단이 안 되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갔을 때 얼른 뛰쳐나갔어야 되는데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1시간 반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가면 죽겠다 싶어서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두비님도 생각하시기에 1시간 반이면 갔을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나왔는데 제가 진짜 슬금슬금 나왔어요. 근데 제 앞동이 이렇게 땅으로 치면 밑에 쪽에 있었거든요. 그 밑에 쪽에 그 멸치 한 명이랑 덩치 2명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미치겠다. 저 징글징글한 사람들은 왜 나만 쫓아오는 거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를 본 거예요. 또 달렸어요. 또 달리다가 저도 이제 너무 긴장하고 지쳐가지고 더 오래 못 달리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니던 교회에 갔어요. 이게 제가 가끔 다닌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제가 뭐 기독교에 기도드리려고 간 게 아니라 그 교회가 특이한 게 2층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거기 가서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가끔 이제 탁구를 쳤어요. 그래서 그 2층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탁구 다이 안 쓸 때 이렇게 접어놓잖아요. 그래서 그 접힌 거 사이로 이렇게 숨었어요. 탁구대가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러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몇 분 뒤에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그 덩치 둘에 멸치 하나가 2층으로 들어오더니 또 샅샅이 뒤지더라고요. 둘이 이제 그때부터 무슨 사투리를 쓰는데 그 황해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김윤석 님이 사투리를 정말 잘했다고 현지인급으로 잘했다고 해요. 예. 근데 저는 그걸 정말 이해를 해요. 정말 그 사투리랑 닮아있는 사투리였어요. 그 사투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간 그쪽 사투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멸치 있잖아요. 멸치는 서울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저거 그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그 매 이런 게 유명했던 때라. 네. 아니 그런 거 서울에만 일어나는 거 아니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에 왜 저런 사람이 있지 하면서 나 심장 뛰는 소리 저기까지 들리는 거 아닌가 하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셋이서 계속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냐. 여기 그 주인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막 들어오시면 안 된다. 혹시 뭐 탁구를 치실 거나 뭐 대여를 하실 거면 1층에 오셔서 말을 하셔야 된다. 딱 얘기를 하시다가 당연히 뭔가 이상한 걸 눈치를 채신 거예요. 잠깐 두리번 거리시더니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제 덩치들 눈빛이 약간 이 목사님 그냥 여기서 제낄까 하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갑자기 위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가대라고 하나요?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그래서 합창을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들어봐도 좋기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래서 뒤에서 뭐 부목사님인지 뒤에 한 분이 더 오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덩치들이 딱 살기를 거두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말은 멸치가 다 하고 신랑이 아닌 신랑이를 버리는데 덩치 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두리번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탁구대 사이로 눈만 이렇게 빼꼼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눈이랑 딱 마주친 거예요. 순간 진짜 심장이 뭐 총 맞은 것처럼 제 눈앞에 딱 멈춘 거예요. 그 시선이.
그래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속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괜찮다. 여기 위에 사람만 30명이 넘고 목사님, 부목사님이 날 그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래도 기독교인이신데 그래도 살려주시겠지 하는데도 손발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얼마 시간이 지났는데 덩치가 시선을 거두고 멸치가 이제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이제 뭐 경찰 얘기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거 우리가 쟤를 잡았을 때보다 리스크가 커지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뭐라 얘기를 하더니 남은 덩치 한 명이 이제 멸치한테 뭐라 해요. 그러더니 그 멸치도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또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더니 딱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뚜벅뚜벅 제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뭘 살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계속 저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시고 제가 있던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괜찮냐, 저 사람 아냐 물어보시니까 모른다. 그냥 뭐 상황 설명을 했죠. 저 뭐 야자 빼고 이제 집에 가는데 갑자기 저를 납치를 하려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너 지금 가지 마라. 분명히 너 여기까지 그렇게 쫓아온 사람들이면 너가 집에 갈 때 집을 분명히 알아내려고 할 거다. 여기 성가대 곧 연습이 끝나는데 이거 끝나면 애들 완전히 우르르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그때 섞여서 내가 너 차로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도 저 사람들한테 특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고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안전하게 집을 갔고 저는 그 뒤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집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너는 왜 폰을 꺼놓고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 예. 야자도 뺀 놈이 어디 폰이 아니라 네 생명이 꺼져 보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폰이 꺼진 줄도 모르고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땀 흘린 거 보십시오. 다음에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 이걸 말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은 안 하고 그래서 그 당시 괴담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히 네. 이민에 대한 괴담이 많았는데 섬뜩하죠. 진짜 상상만 해도.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작업을 할 때 이 예. 사람을 정말 다 꿰고 그 사람의 뭐 행동 반경, 패턴 이런 걸 다 알아둬서 정확히 끝까지 채간다고 해요. 예. 뭐 솔직히 이게 괴담인지 진짜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를 한 2-3시간 동안 쫓아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뒤로 제가 그래서 한동안 택시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그게 좀 괜찮아졌거든요. 다행히 그 뒤로는 무슨 일이 없었는데 정말 그 일을 실제로 겪으니까 무서워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이거 간단하게만 말해서요. 네네. 우리가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생 형들한테 돈을 뜯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조용히 따라와 이러면서 네네 맞죠. 그 형들한테만 도망쳐서 어디 숨어도 진짜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숨막힘이. 그죠. 숨바꼭질만 해도 무서운데. 근데 이거는 그의 몇 배잖아요. 몇십 배, 네. 몇백 배인데. 야, 그래서 오늘 검은진님께서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너무너무 또 생동감 있게 전달을 잘 해주셨고 또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서 들려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검은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귀신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함께 있다. 귀신보다 더 가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윗집, 아랫집, 옆집 다 조심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사실상 우리 이웃 중에 범인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밤길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이세계 여행자님께서 또 어떤 섬뜩한 소름 끼치고 또 사람이 싫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귀신이 무서워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텐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행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행자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그 똘순이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네, 그때 그 차 타고 한 2-3시간을 이동하는 동안 친구가 이제 똘순이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때 들은 얘기가 몇 개 있었대요. 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이 세계 여행자예요! 이번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에도 하면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갑돌이가 똘순이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완전히 무당이 된 거냐. 그 얘기 이제 하고 나서 제가 그때 시참할 때 이제 무구 얘기를 살짝 한다고 했었는데 그 무구를 만드는데 몇 년을 썼대요. 오호. 원래 이 무구를 만드는데 엄청 힘든 거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대요. 뭐 요새는 그냥 뭐 군인들이 군장점 가듯이 이런 데 가서 뭐 그런 용품을 파는 데들이 있지만 진짜 무당들이 진짜 자기의 그 무구를 만들 때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럼 저분은 왜 데리고 온 거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똘순이가 해준 얘기인데 똘순이 이모님이 이제 잠깐 다른 지역에 그 볼 일이 있어서 가셨고 똘순이가 이제 혼자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대요. 손님이 찾아와서 좀 여기가 그 되게 용한 무당이 있다던데 좀 도와주실 수 있냐. 똘순이가 이제 그 손님을 쓱 보더니 알겠다 들어와라. 얘기나 해보셔라 했더니 자기가 들은 분은 연세가 좀 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은 잠깐 다른 일 때문에 지방 가셨고 나도 무당이니까 나한테도 말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좀 못 믿겠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그러면 가셔라. 가시고 나중에 다시 와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결국엔 그 손님이 얘기를 했대요. 그 손님을 똘비라고 할게요. 이 똘비가 취미가 비박이랑 뭐 차박이랑 캠핑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아, 네. 그런데 정보를 찾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그 되게 사람 많이 없고 조용한 뭐 그런 산이 있다. 여기서 뭐 그냥 비박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거기가 그냥 산이다 보니까 혼자 가긴 좀 무섭다. 자기는 솔직히. 왜냐면은 산이 밤이 되면 진짜 조용하고 진짜 어둡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운데 혹시 같이 갈 분 계시냐 했는데 똘비가 같이 갈까 했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랑 둘이 갔다가 산에서 뭐 어디로 팔려고 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가겠다 해서 3명이서 가게 된 거예요. 그 산 앞에서 만나서 이 산은 경기도 위에 있는 지역인데 강원도에 있는 그냥 산이에요. 뭐 엄청 큰 유명한 산은 아니고 그 산에 이제 가서 그 산 앞쪽에서 만나가지고 셋이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산길인데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냐니까 좀만 가면은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막 끌고 갔대요. 근데 산을 좀 많이 타시거나 산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막 이름 있는 국립공원 이런 산들 말고 그 동네에 보면 좀 괜찮은 산들이 있어요. 이런 산들 보면은 밭일 하시는 분들이 뭐 비가 오면 잠깐 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나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창고처럼 쓴다거나 이런 좀 집터 같은 데가 있어요 보통. 예. 근데 거길 딱 가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 무슨 폐가냐 흉가냐 좀 무섭잖아요 그 똘비는. 그러니까 여기가 폐가나 흉가가 아니고 뭐 밭일 하시는 분들이 잠깐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 뭐 비피하시거나 창고로 쓰는 그런 데인데 저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분들한테 뭐 괜히 좀 오해 살 수 있으니까 여기 마당을 쓰자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그분대로 텐트를 치고 똘비하고 똘비 친구는 텐트를 또 쳤대요. 텐트를 치고 앞에서 불 붙여놓고 뭐 고기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술도 이제 좀 마시고 그러면서 그냥 뭐 무슨 일 하냐 뭐 몇 살이냐 뭐 형님 동생 하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잘 떠들고 놀았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산이고 밤이고 하니까 좀 무서운 얘기도 살짝 좀 했었대요. 또 무서운 이야기는 뭐 별거 아니었대. 뭐 이 산이 원래 뭐 어떤 그냥 뭐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했대요. 그래갖고 그렇구나 으쓱하네요 하고 각자 이제 자는 때가 돼가지고 각자 텐트를 들어가서 친구가 어제 자는데 그 똘비라는 애가 잠깐 이제 화장실 때문에 나와가지고 일단 볼일을 보고 딱 자기 텐트로 들어가려는데
이 사람의 텐트에 불이 좀 켜져 있는 느낌이 있고 또 산이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가 조금씩 나는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하고 다시 텐트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자는데 방해될 정도의 소음은 아니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백색 소음이다 하고 잤대요. 자고 딱 이제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사람의 텐트가 없고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 사람 어디 갔지 하고 그 만나기로 했던 자기들끼리 잠깐 일시적으로 만든 단톡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일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이러고 뭐 조심히 내려오시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같이 갑시다 이러고 단톡방을 나갔대요. 그래서 어제 뭔 일이 있어도 그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였나 보다 이러고 이제 텐트를 정리하면서 그 친구한테 해장할 겸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했더니 친구가 뭔가 좀 불안해하는 느낌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도 빨리 내려가자고. 뭐 알겠다 하고 이제 짐을 다 챙겨서 내려와서 해장국 먹고 친구는 친구대로 이제 해장국을 먹으면서 집에 가는데 친구가 이제 너 어제 잘 때 뭐 별일 없었냐고. 나는 별일 없었다. 왜 뭐 있었어? 했더니 아니라고. 그럼 됐다고. 그리고 각자 이제 집에 갔대요. 그리고 그냥 이 친구가 연락이 좀 안 되더래요. 원래 평일 돼도 막 회사 생활 못 갔다, 뭐 상사가 못 갔다 막 이러면서 야, 오늘 소주 한잔 하자, 맥주 한잔 하자 이런 얘기를 진짜 밥 먹듯이 하던 친구였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똘비가 이제 너 뭔 일 있냐, 왜 요새 술 먹던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별일 없어,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만 답장을 하고 연락이 계속 이어지지가 않고 똘비가 이제 내가 그날 뭐 얘한테 실수한 게 있나 싶었대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집을 찾아가니까 애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집에서 뭔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게 집 안이 되게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돼 있고 애가 뭔가 되게 겁먹어 있는 느낌? 그래서 야 일단 좀 창문 좀 열고 좀 환기 좀 시켜 하고 하는데 열지 말라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고. 갑자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불안해하면서 너 똘비 맞냐고. 눈 뺐냐고. 내가 좀 똘비 지금 누구냐고. 그러면서 애가 되게 막 불안해 하더래요. 그래서 뭔데 말해라. 일단 나와라. 여기 있으면 너 폐병 걸린다 이러면 나와라. 끌고 나와가지고 딱 나와서 밝은 데도 보니까 확실히 알겠대요. 애가 되게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뭐라도 좀 먹여야겠다 싶어서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하고 삼겹살집을 가서 고기를 좀 먹이고 술도 한잔 했대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는 게 그날 캠핑을 하는데 텐트 바깥에서 텐트 문을 열려고 했더래요, 누가. 그리고 뭐야 하고 봤더니 그 텐트를 열 때 그 지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퍼를 사람이라면 그냥 열고 내리면 되잖아요, 열려면. 근데 엄청 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지퍼를 못 잡고 이 문을 직접 못 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야 하고 자기가 내릴까 하다가 방금까지 무서운 얘기를 했었다 했잖아요. 뭔가 쎄했대요. 괜히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쎄했대요. 막 귀신은 뭐 직접 문을 못 연다 이런 얘기 막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못 들은 척을 해야 되나 하는데 텐트 밖에서 깼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 한 두세 명이서. 모르는 그 목소리에 이상한 쇳소리 같은 소리랑 뭐 남자 같은 소리, 여자 같은 소리 막 섞여 있으니까 두세 사람 같긴 한데 여기도 반일하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오만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귀신인 건가? 홀린 건가? 아니면 반일하는 사람인 건가? 막 오만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깼잖아 문 열어 막 이런 소리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대요, 자기가 사실. 똘비가 뭐 그냥 그날 술도 먹고 무서운 얘기도 하고 해서 네가 악몽 꾼 거 아니냐, 감이 들린 거 아니냐. 자기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좀 쎄해서 빨리 나가서 했고, 그리고 집에 온 뒤부터 딱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자다가 뭔가 느낌이 되게 쎄한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의 방문을 닫고 자고 있으면 누가 봐도 방문을 열고 싶어 하는데 직접 열진 못하고 그 손잡이를 미끄러진다 그랬나? 헛돌린다 그랬나? 뭐 방문 손잡이가 헛도는 소리가 난다든가, 뭐 자기 집 대문이 비밀번호 치는 도어락인데도 뭔가 계속 그냥 문을 달그락 거린다거나 직접 열지는 못하는 느낌이고 되게 시달렸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어느 날 집에서 연초는 안 피고 전자담배 같은 걸 피니까 그래도 환기는 시키려고 문을 열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드디어 열렸다 이런 말 들리더래요. 그리고 얘가 그 소리를 듣고 오싹했대요. 그리고 또 그때처럼 깼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집 밖으로 나왔대요. 그래서 그날은 사우나 가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 일이 반복되니까 회사는 사우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니까 회사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뭐 이런 일이 있다. 그거는 뭐 무당 찾아가 봐라.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걸 가봐야 되나. 근데 이 친구가 또 무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거부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대요. 그래서 누구 좋은 사람 어디 용한 사람 없냐고. 그러니까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그 무당이 진짜 신발이 좋은데 거기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해갖고 거기 갔대요. 거기 갔더니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무당이 일단 니네 집에 가보자고. 그래서 가갖고 집을 쓱 둘러보다가 갑자기 자기 방 쪽을 보더니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산에 있어야 할 것들이 왜 지금 사람 사는 집 와가지고 이러고 있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막 끄집어내는 거 같이 밖으로 막 끌고 나가는 것처럼 액션을 취하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친구를 보면서 네가 이것들 문 열어준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문 열어준 적이 없다고. 그럼 언제부터니까 환기시키려고 창문 연 다음부터 그랬다고. 어느 창문 열었냐고. 저기 창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뭔가 막 끌고 가는 액션을 취하면서 창문 밖으로 휙휙 하고 집어 던지더래요. 뭐를. 예.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지금 산에 묶여 있어야 될 거를 지금 도시에 와가지고 지금 사람 사는 집 와서 막 깽판 오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오지 말라면서 화를 막 내더래요. 방울을 흔들면서. 그리고 창문을 빵 하고 닫더니 자기가 해놨으니까 쉽게 돌아오진 않을 텐데 또 혹시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한동안 창문 이런 거 열어주지 말고 문도 열어주지 말고 그래서 부적도 사고 방에다 붙이고 했대요. 혹시 또 이런 게 들리면은 자기 다시 찾아오라고. 그때는 좀 크게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한 며칠간은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또 마음 편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이 무당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 친구는 문을 열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회사 퇴근하고 집 앞에 딱 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집 앞에 문 앞에 서서 내가 들어가려고 문을 열어도 얘가 들어오나?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설마 들어오겠어? 하고 문을 열고 예. 딱 들어가는데 들어오고 나서부터 또 그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깼다가 아니라 엄청 막 끼끼끼끼 하면서 비웃더래요. 그러면서 겨우 저런 걸 우리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냐면서 막 비웃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또 그 악몽에 시달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는데 그 무당이 준 부적이 붙인 지 얼마 안 되는데 되게 오래돼서 삭은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 노란색 종이에 빨갛게 써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란색이 아니라 완전 삭아서 누런 황토색 느낌? 그걸 보고 너무 무서웠대요. 딱히 뭐 귀신을 믿고 이러진 않았지만 막상 겪으니까 너무 무서웠었대요. 그래서 회사에다 연차를 쓰고 다시 바로 무당집으로 갔대요. 왜냐면 무당이 이게 일시적인 거라.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뭐 하루아침에 이사가란 말도 할 수가 없고 일단 일시적으로 막아놓긴 했는데 이게 만에 하나 뚫리면 자기 바로 찾아오라 했었으니까 바로 찾아갔대요. 바로 찾아가서 무당한테 막 무릎 울면서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듣고 있다가 부적으로 안 되면 굿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굿값이 얼마냐고. 내가 그거 드리겠다고. 제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무당이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이거 내가 혼자 할 수 있으려나 한번 그래 가보자. 어쨌든 필령님께서 도와주라 하시네. 가자 이러고. 근데 그 캠핑한 데가 어디냐고. 그래서 그 캠핑한 데로 모시고 갔대요. 가서 쓱 둘러보더니 산의 음기가 참 세다고. 그냥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기서 구판을 해서 걔네를 잘 설득해 봐야지 하고 날짜를 잡자고. 자기도 사람도 좀 불러오고 막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래서 할 때 그 같이 있던 친구도 부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똘비가 그때 회사 일이 한참 바쁠 시즌이라 그 친구가 똘비한테 그 산에 한 번 더 가자. 뭐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냥 오면 설명일 테니까 좀 와라 했는데 자기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3일째 집을 못 가고 있는데 거기 갈 시간이 없다. 지금 뭔가 할 말이 있거나 이러면 연락을 하고 캠핑에 나중에 나 바쁜 거 끝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신경 안 써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똘비의 친구 혼자서 그 무당이랑 구판을 벌렸대요. 무당이 데리고 온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괜찮아지고 오히려 더 심해졌대요. 그러고 있다가 똘비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네가 같이 와줬으면 해결될 거였는데 네가 같이 안 와줘서 막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똘비는 얘가 진짜 잠을 못 자서 힘들어서 그런 거야. 똘비는 또 이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구판이냐 너 사기당한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좀 약간의 막 엄청 큰 싸움은 아닌데 약간의 언쟁이 있다가 분위기가 묘하게 자리가 끝났대요. 똘비는 화가 나죠. 지가 잠 못 자고 악몽 꾸고 하는 거 뭐 그럴 수 있는데 똘비는 구판했다 자체가 사기당했다 생각하니까 지가 사기당하고 이런 거를 왜 나한테 괜히 화풀이를 하나 애가 좀 정신이 나갔나 이러면서 좀 기분이 나빴대요 솔직히. 예.
그래서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그렇다고 해도 또 어릴 때부터 친구인데 이들 연을 끊을 수도 없고 화해를 해야겠다 해서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그 친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그 캠핑한 장소 있잖아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똘비는 이제 멘탈이 깨진 거죠. 얘가 이 정도로 힘들었나 싶어서. 그리고 진짜 귀신이란 게 있나 싶기도 했대요. 그래서 똘비가 전에 말했던 그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막 뭐라 얘기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다가 갑자기 막 쯧쯧쯧쯧 거리더니 그때 네 놈이 왔어요. 네 놈이 안 와서 네 친구가 거기서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이 무당의 말로는 똘비의 친구는 태생적으로 기가 약하고 너는 태생적으로 좀 귀신들이 싫어하는 기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산귀신들이 네 친구한테만 다 붙은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똘비는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일단 그 산귀신들이 너한테 붙을 수도 있다. 아마 네 친구 잡아먹고 힘도 세졌겠다. 너한테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서 뭔 일 있으면 찾아오고 없으면 그냥 친구 위로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찜찜하잖아요. 무당의 말도 그렇고 그 말을 떠나서도 괜히 얘가 힘들 때 내가 옆에서 좀 못 있어줘서 그런 선택을 했나 싶기도 하고 구판 벌릴 때 자기 부른 것 같은데 그때 그냥 가줬으면 얘가 좀 마음이라도 좀 편했을라나 싶기도 하고 좀 그런 죄책감이 있는 상태에서 집에 가서 자고 있는데 되게 고전적인 귀신 그 말투 있죠. 똘비야 똘비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뭐야 하고 봤더니 거실 쪽에서 죽은 친구의 목소리로 똘비야 똘비야 이러더래요. 그리고 꿈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늘어져고 똘비를 되게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때 자기 안 도와줬냐고. 왜 그때 나 안 도와줬냐고. 그래서 좀 원망 섞이듯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네 옆에 못 있어줬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어주면 되지 않냐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옆에 있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잘 타일러 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면서 지금도 넌 내 옆에 안 있어줄 거지 않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좀 당황하긴 했지만 어쨌든 꿈이잖아요. 또 오랜 친구고 그러니까 이 쌍놈이 생기면서 막 욕을 하면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너 따라 같이 뒤져야 되냐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는 친구라는 새끼 나도 같이 죽으라는 거냐고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면서 화를 냈대요. 죽은 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 그럼 나갈 수 있게 문이나 좀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똘비가 아니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와 놓고 왜 나갈 땐 맘대로 문다니까 원래 그런 거라면 그냥 문이나 좀 열어주라고 나 갈 테니까 알겠다 하고 대문을 여는 신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다시 닫고 거실을 보니까 그 친구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참 회개한 꿈이었다 하고 딱 집 방에 들어오는데 순간 잠깐만 내가 방금 그걸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서서 움직였거든요. 이게 꿈이면 자기가 지금 침대에서 깨야 되잖아요. 이거 뭐지? 이 생각이 갑자기 순간 되게 오싹해지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회사 갔다가 그 회사 사람들이랑 이 얘기를 좀 하다가 회사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을 물귀신이라고 하잖아 흔히 이러니까 그렇죠 선배님 이러니까 근데 그 물귀신들은 자기 자리에 다른 걸 채워 넣어야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단 말 들어봤지? 이러길래 그런 얘기는 들어봤다고. 근데 산귀신도 그렇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산귀신도 쉽게 나가지를 못해서 같이 있어줄 사람을 친한 사람을 계속 땡겨 오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선배님 무슨 그런 소리가 어딨냐고 내가 물귀신은 들어봤지 산귀신 그런 거는 못 들어봤다고 하고 그날 저녁에 딱 자기가 자고 있는데 똘비의 그 죽은 친구가 말했던 깼다 이 말이 들리기 시작하듯 자기도. 그래갖고 뭐야 하고 봤더니 자기 방에 그 죽은 친구를 포함해서 한 6명 7명이 자기를 둘러싸서 깼다 이러고 있대요. 돌아가면서 기절을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아침에 되어서 눈 떠보니까 너무 방문 밖으로 나가기가 무섭대요. 왠지 나가면 그 소파에 또 걔네들이 있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한숨 푹 쉬고 방문을 딱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회사를 갔대요. 무당이 그때 찾아오라 했다며 그 무당을 찾아가 봐라.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자기 반차 좀 쓰겠다고 하고 오후 반차를 써서 딱 들어가니까 무당이 또 쯧쯧쯧쯧 하더니 그 친구 놈이 산귀신 되고 네 집에 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일단 니네 집에 가보자고. 그래서 갔대요. 네. 갔더니 많이도 데리고 왔다. 어디 문 열어줬냐고. 그러니까 똘비는 아니 친구가 가려고 하는데 문을 못 여니까 자기 그냥 돌아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줬다. 그랬더니 무당이 한숨을 푸시더니 그 친구 놈도 나쁜 놈인 게 갈 거면 곱게 갈 것이지 왜 괜히 너가 문 열어주게 해서 산귀신 다 들고 오겠냐면서.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친구가 앉아있던 소파를 보면서 막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진짜 뭐가 보이나 보다. 그러면서 막 뭐라 하다가 똘비한테 집에 뭐 술 있냐? 있다. 뭐 그럼 과일 뭐 이런 거 있냐? 했더니 이런 건 있긴 하다니까. 그 무당이 그 가가지고 막 손질을 하더니 조금만 상에 차려오라고. 차려서 갖고 왔대요. 술 한 잔 종이컵에다가 소주를 한 6잔 따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굳이 막 친구 데리고 가야겠냐고 막 얘기하더래요. 그리고 똘비 옆에서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똘비한테 구판을 크게 벌려야겠는데 이러더래요. 근데 평상시 이 말을 들었으면은 예. 아 이게 나한테 지금 호구 잡으려고 별짓거리를 다 하는 이럴 텐데 지금 자기가 겪은 것도 있고 본 것도 있고 심지어 친구가 앉아있던 자리 앞에 무당이 이러고 있으니까 신뢰가 엄청 쌓였었대요. 구판을 얼마나 크게 해야 되냐고. 지금 네 친구가 다른 상귀신들한테 묶여가지고 이거 작게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원래 이게 산귀신이라는 게 물귀신이랑 달라서 이 산귀신들 이제 산마다 산을 관리하는 그 산신령 같은 게 있다. 너가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산신령 같은 게 있는데 이 산신령 안에 다 귀속돼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뭐 산신령한테 얘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하는 굿을 드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묶여있는 그 산귀신을 풀어주면 얘를 또 좋은 곳으로 보내는 굿반을 해야 돼서 2번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산신령이 보통 산신령마다 좀 다르지만 그때 갔을 때 거기 산신령 보통 넥이 아니었다. 굿판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럼 비용은 얼마나 되겠냐니까 돈을 좀 세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세게 말했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똘비가 평상시 같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 금액 어떻게 하냐고 이럴 텐데 좀 쫄리기도 하고 이거에 시달리다 친구가 죽기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목숨값이다 생각하고 오케이를 했대요. 그리고 또 그 캠핑장에 가서 구판을 막 크게 벌리고 그러고 나서 똘비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냐고. 괜찮아질 거라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잠결이어서 그런 거지만 뭔가 시꺼먼 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느낌이었으면 점점 사람의 형태를 갖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얘네들이 점점 자기에게 물리력을 좀 가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무당을 어떻게 속여 받았고 이모님을 찾아왔는데 이모님은 지방에 가 계시고 똘순이가 혼자 있다라는 거예요. 똘순이가 이제 듣고 있다가 가보자고. 그 무당 어딨냐고. 무당한테 갔대요. 네. 무당집 앞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무당을 보다가 들어가도 전부 온 척하고 무당집에 들어갔대요. 무당집을 쓱 보더니 하다가 무당을 빤히 보는데 혹시 내 점 좀 봐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봐주겠다고. 그래서 내 팔자가 무슨 팔자 같냐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똘순이를 가만히 쳐다봤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뭐 회사원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래요. 똘순이가 보고 씩 웃다가 너 그 얼마 전에 죽은 애들 그 산 어디냐고. 네.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너 그 산에서 무슨 구판 벌렸냐고. 그러니까 그 죽은 애가 나 찾아왔었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 무당을 끌고 그 장소로 갔대요. 그 장소를 딱 가니까 똘순이가 여기가 산신령이 자리 잡은 데가 아니구나 싶더래요. 그러면서 그 무당 보고 너 여기서 구판 벌렸냐고. 그렇다고. 한숨을 푹 쉬다가 너는 무당 행세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지. 여기가 지금 구판을 벌려도 되는 장소 같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 무당 거기서 여기 사과도 받고 난리 쳤는데 뭐 사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똘비의 친구랑 있던 데 가가지고 자기가 따로 조그맣게 해놓고 기도를 했대요. 여기 더 이상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말고 차라리 이 산에 있으라고. 기도를 좀 하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데 갑돌이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죽은 애들이야 했더니 자기를 찾아온 똘비가 산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가 죽어도 자기 찾아왔었다고. 그러니까 그 산이 똘순이 말로는 그거를 무당들의 기도터가 있을 법한 기가 되게 센 산인데 무당들이 가는 산이 아니래요. 자기도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자기가 이모님한테 들었을 때는 무당 말고 약간 좀 도 닦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사라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도 닦는 터가 있대요. 근데 그 터가 기가 진짜 세대요. 그래서 가끔 어줍지 않은 무당들이 거기가 기가 센 걸 느껴서 기도 떨어잡겠다고 하다가 뭐 역살 맞아도 죽는 그런 데래요. 그러면서 그 똘순이 말로는 자기를 찾아온 똘비라는 애는 사실 자기를 찾아올 때 이미 죽어 있었고, 이 똘비라는 애는 시달리다가 결국엔 친구랑 비슷한 장소에서 본 거고, 똘순이가 봤을 때 처음에 거기 장소를 추천한 애가 여기 그 자리가 흉가 폐가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자기가 봤을 때 폐가가 맞대요. 거기가 터가 딱 그 산에서 딱 도사가 있으면은 도 닦기 좋은 자리다 싶은 그렇게 기가 유독 센 터였대요. 그래서 딱 그 장소에 그 집 터가 있었던 거예요. 아, 여기서 도 닦는 양반 하나 있었겠다. 그리고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우연히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있었을 거고 이걸 얘네들한테 던지게 한 것 같다. 그리고 얘네가 그냥 당한 거다. 자기가 뭐 찾아온 게 사람이 아닌데 그냥 좋은 곳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고. 좋은 곳 가게 도와주는 것밖에 없었다. 그리고 똘비는 그나마 덜 묶인 상태라 좋은 곳으로 보낸 거고, 똘비의 친구는 산에 완전히 묶여서 어떻게 빼낼 방법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 산에서 스며들어라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고, 그 무당한테는 무당질 못하게 하겠다고 화내고 또 뒤집어 엎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똘순이가 그 얘기를 왜 한 거였냐면, 이 자리가 원래 그 무당 찾아간 거였거든요. 갑돌이랑 갑돌이의 그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니들 괜한 선무당 찾아가지 말고, 선무당이 걔 거기서 그냥 구판 벌려갖고 그 산에 조용히 있던, 거기 뭐 산신령이 있고 이런 터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산귀신들이 나무 하나씩 잡고 살고 있는데, 괜히 거기서 선무당이 돈 벌겠다고 구판 벌인다시고 그 헛짓거리 해가지고 산귀신들이 걔네한테 다 달라붙은 거라고. 아마 그 무당도 얼마 있어도 죽을 거라고. 걔도 산귀신 많이 탔을 거라고. 똘순이가 그때 이 말을 했다 했어요. 보통 무당들이 구판을 벌릴 때는 흔히 말하는 좀 좋은 기운을 가진 뭐 이런 동양에서 말하는 신들을 불러서 도와달라 이런 걸 하는 건데, 예. 이게 좋은 신을 부르는 게 진짜 힘들대요. 그래서 아무 무당이 하는 게 아니래요. 근데 어중간한 애들이 강령술이죠. 사실상 구판이건 뭐 분신사바건 이런 게 다 강령술이잖아요. 이런 악귀인지 좋은 귀신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중간한 애가 강령술을 크게 벌려놓고, 근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악귀들이 정말 조용히 자고 있다가도 하고 뛰어온대요. 예. 뛰어와서 거기서 장난을 치거나 그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강령술이 되게 위험한 걸 했었거든요. 정말 위험해요. 뭐가 걸릴지 몰라요. 진짜 랜덤이에요, 랜덤. 그러니까 이게 좀 흔히 말하는 진짜 배기 무당들은 구판을 벌리고 있으면 네. 맨 처음에 온갖 잡귀들이 오다가 멈칫한대요. 괜히 자기가 큰일 날까봐. 예. 근데 힘 좀 있다는 악귀들이 와서 껄떡껄떡 한대요. 자기가 막 춤추고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깔딱깔딱 한대요. 걔네들 다 쳐내면서 하는 거래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올 때까지. 예. 그래서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한다고. 왜냐면은 이 신이 도저히 안 도와주겠다고 사인을 안 주면 멈추는 건데, 이게 몇 시간씩 걸리기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괜히 눈대중으로 본 흔히 말하는 선무당들이 이거 따라 하다가 이게 악귀인지 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냅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라고. 그러니까 걔는 그 산에서 하필이면 터도 세고 기운도 센 애 있는 오래된 악귀들이 있을 법한 그 산에서 그 짓거리를 했고, 걔네가 신나서 와서 얘네한테 붙어간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함부로 구판하지 말라고.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예,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거고,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진짜 강령술이 진짜 위험하대요, 생각보다. 맞아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흥미로워서 그냥 호기심에 했다가 정말 큰일 냈던 사연들이 너무나 시들무에 또 많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행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행자님이 마지막에 거듭 말씀드린 이 내용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귀신을 본다고 해서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건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